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얻었고요,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성계를 따르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진 것이었는데요. 한 부류는 개혁은 필요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안 돼. 고려를 지켜야 돼. 해서 온건파였고요. 또 한 부류는 이 나라 망했어. 새로운 나라 세워야 돼. 개혁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면 돼. 라고 해서 급하게 개혁을 하자라는 뜻의 급진개혁파였습니다. 자, 과연 과연 온건파의 리더와 급진개혁파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이었는데요. 그 둘이 서로 리더였던 것은 몹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둘은 아주 친한 선후배 관계였거든요. 막 둘이 되게 친해서 막 친구처럼 막 불리기도 하고 서로 같은 책을 읽고서 서로 토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제 경쟁하고 있는 부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에는 막 정몽주가 정도전을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 봐볼까요?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부류를 더 좋아했을까요? 바로 급진개혁파였습니다. 왜냐면요, 왕이 되고 싶잖아요.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왕 되지 마세요 하는 온건파보다는 급진개혁파가 좀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 반면에 정몽주 외톨일까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는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 당시 왕이었던 우왕 또한 그를 몹시 편애했습니다. 이제 좋아했어요. 자, 하루는 근데 이제 급진개혁파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루는 이 정도전을 밀어주고 있던 그 당시 조정의 권력자였던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허리를 다치면 조정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아싸 해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정도전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급진개혁파들을 귀양 보내거나 아니면 뭐 내쫓아요, 조정에서.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이 위기를 한꺼번에 확 해결해버린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태조 이성계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아, 그렇다고 탐욕스러운 건 아니었고요. 가장 야심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근데 정몽주가 몹시 충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살려줘도 될까 안 될까라고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시조를 서로 읊어서 이제 뜻을 살짝 떠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읊은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바로 단심가와 하여가입니다. 하여가는 이방원이 읊은 거였고요. 태조 아닙니다. 실수예요. 단심가는 정몽주가 읊은 것입니다. 자, 하여가는 이런데 어떠하리 저런데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진데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시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였는데요. 이 시조의 뜻은 고려왕조면 어떻고 조선왕조면 어떠냐, 왕시성을 가지면 어떻고 이시성을 가지면 어떠냐, 우리는 그냥 어떤 나라든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였고요. 단심가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내 맘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라는 시조였는데요. 이는 조선 왕조가 돼도
나의 고려에 대한 충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난 우왕이랑 고려라는 나라에게만 충성을 바칠 것이야 했어요. 저 떠봤어요. 근데 우리 편이 절대 안 되겠다네요. 그럼 걸림돌이에요. 죽여야겠죠?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이제 봐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 편 아니면 죽이고 내 편이면 아주 잘해주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몽주는 살해를 당합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이래.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어디에서 살해를 당하냐면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추측인데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살해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때 정몽주는 자신이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시를 읊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아는 얼굴이니까 두렵고 맨정신에 살해당하기가 두려워 독한 술을 마셨도다 라고 하면서 말을 거꾸로 탔는데요. 그때 자객이 철퇴를 휘둘러서 죽였어요. 원래 이름은 선지교였는데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거기서 자라났다고 해서 선주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현재도 있고요. 현재는 이제 선주교는 귀한 유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새로운 다리를 해놓고 망을 쳐놨다고 해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몽준을 죽였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성계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죽였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몹시 화를 냈다고 해요. 이미 죽었는데. 화를 냈다고 해요. 자기 편 되면 아주 좋은 충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화를 내든지 말든지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닌데 어떡해요.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거니까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까지 가장 큰 힘을 보태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은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모든 장면은 끝났어요. The end. 그리고 리더였다고 했잖아요. 리더가 죽었어요. 뭘 어쩌겠어요. 힘을 이제 못 쓰는데. 그래서 우왕 패위, 창업 패위, 정몽주 아웃. 모든 온건파들은 귀양 가거나 아니면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쪼르르 해가지고 급진기가 발에 붙었어요. 걸림돌 없나요? 나왕 이성계 룰루랄라였겠죠? 자,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었습니다. 뚜두둔 1392년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난 지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392년 7월에 대관식이 열렸다고 해요. 즉위식. 자, 뚜룬 500년 원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조에 관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